이 펜이 어디 갔어? 자, 수질공학개론 14주차 3교시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 프린트물의 거의 맨 마지막 장에 있는, 네, 맨 마지막 장에 있는 문제예요. 기말고사에 응하는 그런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하수 처리장, 즉 하수 처리장이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고 이 지점에서의 수질이 요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본 하천에 여기 있는 본 하천에 하수 처리장에 유출수도 들어오고요. 지천도 하나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지천도 하나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하수 처리장의 그 어떤 유량은 4m 3승 per 세크. BOD가 150. 그렇지만 이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되고 나면 BOD는 줄어들겠죠. 그죠? BOD가 150. DO가 2. 그죠? 지천 B는 이제 2m 3승 per 세크의 농도로 BOD 오일 BOD가 여기서도 오일 BOD죠. 오일 BOD가 10mg per 리터. DO가 7mg per 리터.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합류 전 하천은 원래 50m 3승 per 세크로 흐르던 하천이었어요. 오일 BOD가 2mg per 리터, DO가 9mg per 리터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번 지점에서 합류되었을 때 오일 BOD도 다를 거고 DO도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BOD, 오일 BOD와 DO가 새로이 형성될 거고 형성된 그 혼합 지점의 BOD와 DO로부터 이번 지점까지 흘러내려가면서 걸리는 시간에 따라 DO도 감소하고 BOD도 감소하겠지. 그죠? 그죠? 그래서 1지점 후에 완전 혼합이 됨을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죠? DO 계산은 스트리터 펠프스식, 즉 DO 세커브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식에 의해서 DO가 계산이 되고 전 하천 구간에 걸쳐서 DO의 포화 농도가 9.5mg per 리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전 하천 구간의 탈산소 개수는 0.15 per day, 제폭기 개수는 0.2 per day. 그죠? 그리고 1지점과 2지점 간의 거리가 20km, 1지점과 2지점 간의 유속이 0.8m per 세크 이렇게 해당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런 정보, 이 두 가지 정보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생각나죠?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미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첫 번째, 혼합 지점에서의 DO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일단 혼합 지점의 DO,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하수 처리장 유출수에 대한 DO의 변화에 대해서 어떠한 말이 없기 때문에 2mg per 리터로 나온다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혼합 지점에서의 DO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각각 유량들 한번 봐요. 4 더하기 2 더하기 50. 그죠? 4는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유량, 2는 지천 B에서 들어오는 유량, 50은 원래 이 하천이 가지고 있던 유량. 그래서 4의 그 어떤 하수 처리장 유입수로부터 DO는 2짜리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2로 흐르는 지천 B에서는 DO가 7mg/L가 들어오게 되고, 원래 50으로 흐르고 있던 이 하천의 DO는 얼마? 9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아마 8.42, 8 맞나? 미리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네. 8.42. 요즘 눈이 침침해서 벌써 노안이 왔어요. 8.42mg/L. 그래서 다 초점 안경을 맞추러 갔는데 알이 비싸더군요. 안경알이. 이제까지 제가 썼던 안경알에 비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게 비쌌어. 정말. 자,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방금 우리가 구한 혼합 지점에서의 DO인 8.42는 이 지점에서의 DO 농도지, 이 지점에서의 초기 DO 부족량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점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먼저 구해볼까요? 1-1 이래가지고 혼합 지점에서의 초기 DO 부종량 D0. D0는 전 하천 구간에서의 하천 포화 농도가 9.5라고 했기 때문에 9.5 빼기 8.42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하면은 1.08이 나오게 됩니다. 밀리그램 퍼 리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혼합 지점에서의 그 어떤 BOD를 계산하려니까, 혼합 지점의 BOD를 계산하려니까 이 밑에 있는 문제가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의 전 구간에 걸쳐서 BOD 오일 수지 기준을 3mg/L를 만족하려면 A 하수 처리장의 BOD 제거효율이 최소한 몇 %로 유지되어야 되는가 라고 해서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네, BOD가 지금 A로부터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단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해보죠. 여기서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1에서 2 지점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거리는 20km라 그랬어요. 그리고 유속이 0.8m/s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유속으로 나눠주면 걸리는 시간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0km 곱하기 0.8m 분의 초, 이렇게 거리를 유속으로 나눠줍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여기에서는 20km인데 유속에서의 거리 단위는 0.8m라서 단위의 일치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1000m는 1km라고 해서 킬로미터 없어지고 미터 없애버려요. 자,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또 시간을 어떻게, 이제 시간이 나오는데 우리 앞으로 이제 여기서 지금 세크밖에 남지 않아서 이거 쭉 그냥 연장해서 끝까지 계산하면 시간 단위는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우리 앞으로 우리가 이 그 DO 부족량을 계산하는 식에서 시간 단위는 무엇이어야 편하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까? 데이여야 편하다 했지. 그죠? 그래서 이걸 데이로 바꾸려면 60초는 1분, 60분은 1시간, 24시간은 24시간은 1일. 이렇게 해서 자, 초 없어지고 민 없어지고 아워 없어져서 결국에는 데이가 남게 됩니다. 이걸 다 계산하면 즉 20 곱하기 1000 나누기 0.8 나누기 60 나누기 60 나누기 24를 하면 0.29데이가 나오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정도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문제가 1지점과 이 지점과의 전 구간에 걸쳐서 BOD5 수질 기준 3mg/L를 만족하고 싶대요.
그러면 A 하수 처리장의 BOD 제거 효율이 최소한 몇 %로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 하천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1지점이 있고 여기가 2지점이 있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지천 B의 BOD는 결정되어 있고 A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유출수의 BOD가 몇 ppm이어야 여기서 내려오던 거 이 세 흐름이 원래 하천이 가지고 있던 오일 BOD, 지천 B가 가지고 있던 오일 BOD, 그리고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되어 나올 BOD가 3mg/L가 되어야 된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1구간에서 2구간까지 전 구간에 걸치도록 3을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대. 그러면 수질 기준 3mg/L를 만족한다는 것이 여기서 이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기간 동안 최대한 3을 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1로부터 2로 이 지점으로부터 이 지점으로 내려가는 구간에 BOD가 감소했으면 감소했지 증가할 일이 있겠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지점에서 가로 1번 지점에서의 BOD를 3mg/L로 맞출 수 있는 A 하수 처리장 유출수 BOD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 하수 처리장에서 지금 유량 얼마로 나오고 있죠? 4로 나오고 있네. 4. 그죠? 그래서 3mg/L로 혼합 지점에서의 BOD를 유지하려면 3은 4m/3승/초로 나오는 하수 처리장에서 Xppm을 내보내야 되고, 그리고 원래 이게 4에서 지금 150이 아니라 X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2로 나오는 게 10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50으로 흐르고 있던 하천이 BOD가 2였단 말이야. 그죠? BOD가 2였어요. 그래서 4 더하기 2 더하기 50의 어떤 유량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죠?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게 3이 되어야 되는 X는 계산하면은 12mg/L가 나와요. 즉 A 하수 처리장은 150mg/L로 들어가던 BOD5를 12mg/L BOD, 오일 BOD로 처리해서 내보내야 이 지점에서 이 세 흐름이 다 만났을 때 형성되는 BOD 농도가 3이 되고, 그로부터 1지점에서 2지점으로 흘러내려가는 기간 동안에 BOD가 계속 감소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3을 넘기지 않는, 만족시키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가항의 BOD 오일, 가항이 아니라 이제 4-1번 문제의 BOD 오일 수지 기준을 만족하면서 최소 비용으로 하수 처리장 운영 시 이 지점의 DO는, 즉 이 12mg/L로 만들어야 3mg/L를 만족시키는데 12보다 더 처리해서 내보내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즉 이 앞에 있는 요 말은, 즉 위에서 계산된 12mg/L로 하수 처리장이 BOD를 내보냈을 때 이 지점에서의 DO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함유 농도가 지금 3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함유된 지점에서의 BOD 오일이 3이면 BOD U를 우리가 구해서 이거를 L0로 삼아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1 마이너스, 이게 지금 아마 자연대수로 시작을 했을 거니까, 자연대수 사용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죠? 2에 마이너스 탈산소 계수는 얼마였죠? 탈산소 계수는 0.15/day. 그죠? 그래서 0.15 곱하기 5의 BOD니까 5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이걸 계산을 하면은 L0는 5.68mg/L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3이거든. 그래서 3은 L0 곱하기 이게 되는 거니까, 이걸 해서 L0로 구하면은
이제 5.68이 나오는 거죠. 5.68이 나오면 이제 dt는 K2-K1분의 K1 곱하기 L0에 곱하기 자, 2의 마이너스 K1의 T 빼기 2의 마이너스 K2의 T 가로 닫고 초기 DO 부족 농도 D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2의 T를 우리가 구함에 있어서 자 색깔 바꿀게요. 자 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K2는 얼마? 0. K2는 아까 제폭기 계수 0.2 그죠? 제폭기 계수 0.2 그 탈산소 계수는 0.15 이것도 0.15 L0는 방금 계산했는데 5.68 K1은 0.15 T는 흐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0.29 대 1로 우리가 미리 계산해 놨죠. 0.29 그리고 K2는 0.2 T는 0.29 D0는 초기 DO 부족 농도로 우리가 또 계산해 놨어요. 여기 1.08 그쵸? 1.08 곱하기 K2는 0.2 또 T는 0.29 이걸 다 넣어줘서 계산을 하면 DO 부족량이 2.59mg/L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계산한 건 DT 즉 DO 부족량이에요. 어디에서의? 가로 2번 지점에서의 DO 부족량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지점의 DO 농도를 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지점의 DO 농도는 아까 포화 농도가 얼마랬죠? 포화 농도가 9.5 전 구간에 9.5라 그랬어요. 9.5 빼기 2.59 6.91 즉 디오 셋커브에서 이렇게 디오 셋커브가 이렇게 갈 때 우리가 지금 이게 9.5였고 부하 농도가 DT라고 계산한 요것이 2.59였으면 이게 6.91 아 약간 그게 그렇네요. 여기가 여기하고 여기쯤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아래 위 스케일이 맞지 않잖아. 6.91,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폭이 DT였기 때문에 그죠? 자 이렇게 마지막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답을 다 이렇게 네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제까지 이제 연습 문제풀이는 여기서 끝내고 나가기 자 여기서 끝내고 우리 예전에 뭘 했는지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1주차에는 잠시만요. 화면을 가지고 와야겠다. 자 1주차에는 물의 특성 배웠어요.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밀도와 비중, 물의 움직력, 정성계수와 동점성계수 이런 것도 배웠고 네, 물의 점성, 동점성계수의 의미, 용매의 역할 이런 걸 했었어요. 2주차에도 뭐 이래저래 왜 1주차 수업개요? 이건 수업개요지. 자 2주차에는 용매의 역할 그죠? 용매의 역할 물의 극성에 의한 특징 중에 대표적으로 물을 모든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필수제로 작용하게 하는 특징입니다. 물은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액체보다 잘 무언가를 녹일 수 있는 다양한 물질들을 녹일 수 있는 역량을 가진다. 수자원의 특성이 이제 빗물의 특성, 지표수의 특성, 지하수의 특성, 호소수의 특성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호소수의 성층 현상과 전도 현상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질오염과 기초에 대해서 물의 전반적인 분포, 지하수의 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국가별 1인 물 사용량과 그리고 농업용수, 산업용수, 생활용수 순으로 물의 사용량이 쓰인다는 거, 물의 용처가 쓰인다는 거, 그리고 요즘 지하수가 함량되는 속도가 적어서 우리는 지속적인 수자원 확보에 거의 실패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 불투수 면적률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댐 건설했었고, 그러면 오염은 무엇인가? 수질 오염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했었어요. 네. 기생병, 기생충, 네. 메디나충의 고통에 대해서도 알아봤었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비오디와 만나는 순간이었죠. 하천으로의 유기물질 유입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부영양화란 무엇인가? 김장한 교수님께 설명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수질에 있어서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은 어떤 것이 있는가? 가정하수란 무엇이며 하수도 보급률과 상수도 보급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산업폐수는 어떠한 성상을 가지며 폐수 배출 시설의 규모는 어떻게 책정되는가? 여기서 1종, 2종 하면은 무슨 종, 몇 종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붙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대규모 시설임을 뜻한다 라는 것. 일사다이옥산에 관한 문제, 물금치수장 원수와 일사다이옥산 검출에 관한 영상을 한번 보면서 끝을 냈었고, 네, 농도와 수질 기초 법칙에 관한 내용을 쭉쭉쭉 해갔었어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리뷰하고, 네, 농도의 단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었고, 기초화학 법칙에 대해서 쭉 하기 시작했었죠. 그죠?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가 아마 이까지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고, 네, 아마 여기에서 그 필기본이 있지 싶은데, 네, 기초화학 법칙의 달톤의 부분 압력 법칙과 헨리의 법칙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평형가르 샤틀리에의 원리를 하면서 평형상수, 그리고 평형상수식의 응용, 이온화 아물의 이온곱에 대해서 하고 pH 이론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죠? 물과 이산화탄소와 pH의 각각의 기작에 대해서도 했었고, 그죠? 산과 염기의 이온화까지 중간 범위에 들어갔었어요. 그죠? 그리고 용존산소란 무엇인지, 중요하다. 산소 전달의 환경 인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이 산소 전달을 알기 위해서 헨리 아저씨를 만났죠. 그죠? 대기라는 기체에서 물 안으로의 기체의 전달. 그것이 종국에는 여러분에게 무슨 이론으로 갔었습니까? 제폭기 이론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앞서 헨리의 법칙 이런 거 설명할 때 교수님 왜 이러시나, 이 내용이 어디에서 쓰이나 싶었겠지만, 헨리의 법칙은 이 수질화학에서 산소가 전달되는 그 기작을 이해하는 굉장히 기초적인 법칙이 됩니다. 수중의 DO의 영향인자에 대해서 슬슬 이제 스멀스멀 여러분에게 BOD와 산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론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BOD 반응의 특성, 1차 반응, BOD 이론, 그리고 소모된 BOD, 남는 BOD, 네, 이러한 부분을 쭉쭉쭉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7주차까지 하고 이제, 네, 어디까지 중간고사 범위였더라. 네, 아마 이까지였지 싶은데, 네. 자, COD하고 SS에 대해서는 기말고사 범위로 COD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OD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고, 네, 질소 농도가 호기성 분해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BOD 곡선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수업 굉장히 제가 정성 들여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정성 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자, 경도 COD 하면서 우리 경도 했었고, 그죠? 경도, 그리고 알칼리도 이렇게 했었고요. 알칼리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네, 알칼리도와 이산화탄소의 용해 관계에 대해서도 했었고, 그죠? 그 뒤에 우리가 했던 것이 TOC와 독성 지표 이런 건데,
그리고 하천의 자정작용에 대해서도 쭉쭉쭉쭉 이렇게 했었어요. 물리적 작용 뭐 이런 식으로 생물학적 작용 이러면서 자정계수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저모여mon과 부하의 그 어떤 연습 문제에 대해서 하천의 작용, 자정작용, 온도 보정 뭐 이런 연습 문제를 쭉쭉쭉 풀면서 진행을 했었고, 자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무엇이 나오게 되느냐면 디오세커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오세커브를 우리가 이렇게 제가 정성 들여 설명을 하면서 어디로 들어갔었어요? 이 수업은 PDF 파일로 들어갔었죠. 그죠? 그러고 나서 많은 연습 문제를 풀었고, 네, 그랬습니다. 아유, 한 학기 동안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내년에는 부디 상황이 좋아져서, 여러분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눈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수업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